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. 26년간 약 2천여 건의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건들 등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최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부분 판례에 대한 왜곡되는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했습니다. 뭐냐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때에 할 수 있는 사유가 내가 실거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계약기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도록 돼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럴 경우에 증명책임을 임대인이 해라라는 대부분 판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것을 각종 블로그나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최근입니다. 2023년 12월 7일 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립니다.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된 반응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, 대법원 판결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유튜브에 매일 저녁 8시 15분에 각 분야별로 번갈아 가면서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조영이라고 검색하면 최신 동영상과 채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홈페이지인 r119co.kr에 들어가면 나홀로 소송 옆에 주택임대차 이것만 알면 OK라는 부분에다가 이 영상과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. 다 아실 겁니다. 아마 많이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계약갱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죠. 그 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해요. 다만 다음과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가지고 쭉쭉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에 보면 임대인의 직계 존속,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이제 본인이고 본인이 부모님이 살든지 아니면 자녀가 살든지 그것도 다 포함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갱신을 거절해도 불구하고 좀 있다 보니까 다른데 내놓더라, 다시 임대를 하더라.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손해배상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.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워낙 인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겠다 한 다음에 내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잠깐 살든지 아니면 실제 안 살고 보증금을 왕창 더 높여가지고 또 내놓는 경우가 있는 거죠. 나쁜 사람들이죠. 근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게 12월 7일 날 선고됐는데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임대인, 직계존비속 포함하죠.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. 내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. 이건 당연한 걸 한 거예요. 내가 실제 거주하겠습니다. 라고 하는 걸, 너 이 말을 어떻게 믿냐?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. 그것은 임대인에게 있다. 그러고서 실제 거주하려는 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판결 내용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이 내가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하시면 통상적으로 볼 때 그 의사가 가짜로 꾸민 것이 아니고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정도만 된다면 그 임대인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인 2심 판결을 파기해가지고 내려보내는 바람에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. 자, 2심 판결에 내려보낸 그 해당 사안이 뭐냐면 임대인과 배우자, 자녀
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,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주할 내용이라고 통보한 이유가 임대인 내하고 내 부인, 그다음 내 자녀가 거주하겠다라고 했다가 조금 더 뒤에는 임대인 또는 부모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또 그 뒤에는 원고 부모, 임대인이죠. 임대인 부모가 거주를 했다. 주장 계속 번복했어요. 처음엔 내 가족이 살겠다 그랬다가 내가 살든지 또는 부모님이 살든지 또는 원고 부모 살든지 계속 바꾸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 사정을 보니까 원고하고 배우자는 이 아파트 말고도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또 다른 지역의 주택을 좀, 만약 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다면 얘기가 또 달랐을 겁니다. 근데 원고하고 배우자는 이 아파트 말고도 인근의 다른 아파트,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임대인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또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. 살 곳이 많은 겁니다. 그런데 굳이 이 집을 들어오겠다는 게 이제 의심쩍은 거죠. 따라서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. 의심이 간다는 거죠. 그리고 임대인들이 자녀들도 학교 다니고 있으면 이사를 오게 되면 전학해야 될까? 또 이사도 해야 될까? 이런 사정도 안 보이고. 그 다음에 아파트 인근의 다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임대인이 배우자는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. 그리고 임대인 부모님이 여기 들어와서 병원 다녀야 된다고 했는데 인근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한 차례 내지 5차례 통원 진료 받는 것 외에 다른 내용도 없다. 별로 안 아픈 것 같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원고가 부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집으로 이사 오겠다라는 것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통원 진료하려고 여기 와서 산다? 네,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하려고 공사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아파트 공사 견적을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. 다른 거를 낸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거 점점 더 의심이 간다.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원심이 원고나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짜냐 진짜냐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지 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원심으로 내려보내니까 다시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 볼 때 그래도 진짜 들어오려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임대인 승소 판결이 날 것이고 안 그러면 패소 판결이 나겠죠. 자,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 계속 블로그와 유튜브에 번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번지냐?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거주하겠다는 말 외에 어떻게 저 증명하느냐.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 나가라. 나가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실거주하겠다는 말 외에 어떻게 더 증명하느냐. 결국에는 실거주하겠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. 그러니까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이제 대부분 너무하다. 임대인 망했다. 뭐 이런 식의까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. 지극히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대법원은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네 같으면 김종민 네 같으면 대법원 판결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간단해요. 간단합니다. 쉽습니다. 자, 대법원은 뭘 요구냐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 사정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. 이것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? 첫째 뭐죠? 자기가 현재 임대인이 다른 데 살고 있으면 그 집을 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놔요. 실제 내놨더니만 보통 이사 가려고 하면 한두 달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집이 팔렸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죠. 아니다. 너 그 집에서 나오지만 딴 데 갈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어떻게 딴 데 안 갑니다는 건 말 외에는 없죠.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올리는 이 사건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
들어올 때 보통 벽지는 제거라고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벽지는 제거 견적서도 미리 받아보고 이사 비용 뭐 얼마 정도 드는지 받아보고 이것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내면서 이게 이 집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것만 인정되도록 하면 돼요. 자꾸 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경쟁에서 엉터리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가지도록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. 되니까 하고 임차인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야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증명 못하면 안 된다더라 무조건 개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자 유튜브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새롭게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조영이라 검색하시면 채널에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새로운 거,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